안녕하세요.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뱃살이 빠진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이야말로 여러분의 척추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30년간 노년 운동을 연구해온 이재훈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시작하신 그 운동들, 관절에 좋다는 운동, 심장에 좋다는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아직도 20대, 30대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운동 7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 대신 반드시 해야 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운동을 하신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좋다고 믿어왔던 그 운동들이 실제로는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사실들 처음 들으시나요? 댓글로 어떤 운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은 은퇴 후에 등산을 낙으로 삼으셨거든요. 매주 산을 오르시면서 무릎이 시큰거려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산악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미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운동은 정말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라는 사실을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모르게 몸을 망치고 있는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매일 하는 그 운동이 정말 안전한 건지 올바른 방법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그런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운동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7가지 위험한 운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가장 중요한 대안 운동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명적인 운동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60대 이후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윗몸 일으키기예요. 이 운동을 복근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척추 디스크 압력을 엄청나게 높여서 디스크 파열 위험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60kg 몸무게라면 허리에 180kg에서 240kg의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난 최진규 68세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100개씩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어요. 뱃살을 빼려고 정말 성실하게 하셨는데 결국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다리와 팔을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데드버그 운동을 추천해요. 이 운동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도 복부 깊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안 된다는 점이고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해야 해요. 여러분은 아직도 뱃살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목 돌리기예요.
목이 뻣뻣할 때 빙빙 돌리면 시원하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목을 돌리는 동작은 경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주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요. 한국재활학회 보고서를 보면 노년층에서 과도한 목 젖힘은 신경근 압박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목을 뒤로 젖히면서 돌리는 동작은 정말 위험해요. 이순자 75세님은 매일 목 운동이라고 하면서 목을 빙빙 돌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팔의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신경 압박이 생긴 거였죠. 시원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신경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목을 앞뒤, 좌우로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거예요.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15초 정도 유지하면서 해야 해요. 혹시 지금도 무심코 목을 빙빙 돌리고 계시지 않나요? 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자주 보는 레그 프레스 머신이에요. 이 기계로 운동하면 허벅지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무릎 연골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운동이에요. 해외 관절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레그 프레스는 무릎 연골 손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운동으로 분류돼 있어요. 특히 무거운 중량으로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상 이상이에요. 김용호 71세님은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무거운 중량으로 하시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오면서 검사해보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었어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체어 스쿼트를 하세요. 이 운동은 무릎,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안전해요.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혹시 헬스장에서 아직도 레그 프레스를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거꾸리 운동이에요. 허리가 시원해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운동 기구예요. 거꾸로 매달리면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뇌압과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요. 안과학회 연구를 보면 거꾸리를 사용할 때 안압이 평균 2배 이상 상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에요. 한상진 69세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거꾸리를 구입해서 매일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시원하다고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아프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급성 녹내장 발작이었어요. 안전한 대안은 누워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늘리는 만세 자세예요. 이 자세는 척추 압박 없이도 충분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안과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꾸리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혹시 집에 거꾸리 기구 두고 계신 분 있나요? 다섯 번째는 아령으로 하는 옆구리 운동이에요. 옆구리살을 빼려고 아령을 들고 좌우로 구부리는 운동 말이에요. 이 운동은 옆구리살을 빼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척추 측면에 압박을 주어서 협착증 위험을 높여요. 척추관 협착 환자를 연구해보면 상당수가 비대칭 압박 운동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한쪽으로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척추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요. 정숙자 67세님은 옆구리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령을 들고 좌우로 구부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몇 달 후에 허리와 다리에 저린 증상이 시작됐어요. 검사 결과 척추 협착 진단을 받으셨죠? 더 안전한 방법은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하는 사이드 플랭크예요. 이 운동은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코어 안정성도 향상시켜요. 무리한 무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옆구리살 때문에 아령 운동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계단 뛰어오르기예요. 건강을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무릎 연골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뛰어서 오르내리면 이 충격은 더욱 커져요. 이강현 65세님은 건강관리차 매일 아파트 계단을 뛰어다니셨어요. 10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점점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고 내려갈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하고요. 출퇴근길에 계단을 일부러 뛰어 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 7번째는 장거리 달리기예요. 은퇴 후에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심장과 관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이에요. 심장학회 보고를 보면 노년층 마라톤 참가자의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거든요. 한 사업가 66세님은 은퇴 후 인생 이모작으로 마라톤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훈련하시면서 주변에서도 대단하다고 칭찬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훈련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장거리 달리기보다는 빨리 걷기나 인터벌 걷기를 추천해요. 3분 보통 걷기와 1분 빠른 걷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면 심폐기능 향상과 체지방 감소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장거리 달리기를 피해야 해요. 혹시 은퇴 후 마라톤 도전을 꿈꾸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7가지 위험한 운동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챕터 4. 60대 이후 꼭 실천해야 할 안전한 운동 습관.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운동은 코어 강화 데드버그예요. 이 운동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복부 깊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뻗는 동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을 넣어서 틈이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해보세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면 충분하고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혹시 이 운동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목 스트레칭 사방향이에요. 위험한 목 돌리기 대신에 앞, 뒤, 좌우 사방향으로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목을 앞으로 숙이고 15초, 뒤로 젖히고 15초, 좌우로 기울이면서 각각 15초씩 유지하는 거예요.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되고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멈춰야 해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 혈류 개선은 물론이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정도,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에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목을 풀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체어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무릎,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기능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의자에 앉을 때는 천천히 앉고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가 적당하고 힘들면 팔로 의자를 짚고 해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만세 자세와 고양이 낙타 자세예요. 위험한 거꾸리 운동 대신에 척추 압박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만세 자세는 누워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늘리는 거고, 고양이 낙타 자세는 네발 기기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했다가 펴는 동작이에요. 두 동작 모두 호흡과 함께 천천히 해야 해요. 만세 자세는 30초 정도 유지하고 고양이 낙타 자세는 10회 정도 반복하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말고 내 몸의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척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혹시 집에서 따라 해보고 싶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예요. 위험한 아령 옆구리 운동 대신에 옆구리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하는 변형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면 돼요. 이 운동은 옆구리 근육 강화는 물론이고 코어 안정성도 함께 향상시켜줘요. 몸이 흔들리면 시간을 줄이고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이 동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천천히 계단 오르기예요. 위험한 계단 뛰어오르기 대신에 안전하게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계단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세요.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중간에 쉬어도 괜찮아요. 이 방법만으로도 심폐기능 향상과 하체 근육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계단 이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계단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땐 피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터벌 걷기예요. 위험한 장거리 달리기 대신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3분 보통 속도로 걷고 1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빠른 걷기라고 해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해요.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방법은 심폐기능 향상과 체지방 감소에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심장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총 2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되고 주 3회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화는 쿠션이 좋은 걸 신으시고 평지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 방법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안전한 대안들을 실천하시면 위험을 피하면서도 건강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하시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운동과 그 대신 꼭 해야 할 안전한 대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해야 할 운동들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 운동이 아니라 척추를 망치는 운동이에요. 목 돌리기는 시원한 게 아니라 신경을 압박하는 위험한 동작이고요. 레그 프레스 머신은 허벅지 강화가 아니라 무릎 연골 파괴 운동이에요. 거꾸리 운동은 허리에 시원함을 주는 게 아니라 뇌압과 안압을 높여서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령 옆구리 운동은 옆구리살을 빼는 게 아니라 척추 협착을 유발할 수 있고요. 계단 뛰어오르기는 건강한 운동이 아니라 무릎 연골에 망치질하는 것과 같아요.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4배나 높이는 위험한 운동이에요. 이런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닳고 척추가 망가지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대안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데드버그로 복근을 안전하게 강화하고 사방향 목 스트레칭으로 목 건강을 지키고 체어 스쿼트로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만세 자세와 고양이 낙타 자세로 척추를 이완하고 사이드 플랭크로 옆구리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계단 오르기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인터벌 걷기로 체지방을 안전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운동은 강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60대 이후부터는 특히 더 그래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 몸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위험한 동작부터 끊으세요. 목을 빙빙 돌리는 것, 거꾸리에 매달리는 것,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부터 멈추세요.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실제로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순간일 수 있어요.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할 필요 없어요.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건강한 운동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라는 것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운동은 이제 정말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가지 안전한 대안은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스트레칭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을 잘못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안전한 운동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